네, 복소수. 아, 핸드폰을 가져왔으면 이거 사진 찍어서 깔끔하게 갔을 텐데. 아무튼 일단 오늘 좀 미안하다. 좀 지저분하지 않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자, 복소수. 이게 복소수가 오해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일단은 이제 그 i가 있어야 된다. 그게 루트의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사람은 사실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상상의 수라고만 부르잖아요. 허수인데 이따가 허수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imaginary, 영어로 imagine 한 거 아니야 진짜. 아유. 그러니까 imaginary가 되는 거지. 상상의 수야 정말. 있지도 않는데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 전기나 전자공학 이런 데서 많이 쓰여. 실제로 되게 좀 없으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수가 돼버렸다. 우린 거기까지 아직은 가지 않을 거지만 일단 갑시다. 그럼 두 번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겠고요. 세 번 곱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i를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빼기 i가 되겠죠. 여기다 i를 한 번 더 곱하면 빼기 i의 제곱이 되는데 방금 i 제곱은 빼기 1이 된다고 얘기했거든. 이거 플러스 1인 거지 라고 말해주면은 깔끔하게 잘 끝나요. 자, 조금 더 일을 키워볼까? 어이구. 그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i의 5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i가 6제곱, 여기 i가 7제곱, 여기 i가 8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얘랑 똑같은 거야, 맨날. 그러니까 이 라인에 이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i랑 i의 5제곱은 똑같아요. 9제곱은요? 그건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는 10제곱, 여기는 11제곱, 여기는 12제곱, 13부터는 또 이쪽으로 이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주기가 얼마죠? 그러니까 그렇지. 4번마다 주기가 다시 계절이 돌아오듯이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예제 문제들이 이제 조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4제곱 더하기 i의 5은 얼마인가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요거 4개를 세트로 묶잖아. 0이 되는 거야. 근데 i의 5은 또 i니까 이건 그냥 i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제 허수가 뭔지 얘기도 하기 전에 계산부터 해서 미안해. 아무튼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진행이 돼요. 반복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그래 i가 허수라니까 3i, 4i, 5i 뭐 이렇게 생긴 애들 있죠? 이게 바로 허수입니다. 그러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허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도. 즉 i가 들어있으면 전부 다 허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bi의 모양을 해서 이 a를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이 b를 허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허수부, 실수부,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그럼 순허수는 뭐죠? 네, 순허수는 요 세 분. 순허수입니다. 그러니까 i만 있는 것만 딱 있는 게 순허수이고요. 그럼 복소수는 뭐지? 뭐 이런 단어 때문에. 복소수는 뭐냐면요. 이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니까. 그 숫자 혼자 이렇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얘네를 다 합쳐가지고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순허수는 허수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얘네들도 허수이고요. 거기에 여기 실수 있죠, 실수. 실수까지 다 보태면은 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복소수는 가장 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나머지는 이 복소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a 플러스 bi 그리고 또 c 더하기 di의 모양의 복소수를 가지고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으면 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엄청 간단한 게, 더하기는 이제 얘네끼리 서로 더하고 얘네끼리 서로 더하고 얘네끼리 서로 더해주면은 끝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더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빼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곱하는 거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를 서로 곱해주면 어떻게 되게, 뭐 어떻게 되겠네. ac 한번 곱하고 ad 한번 곱하고 또 bc 한번 곱하고 bd 곱하는데, bd 곱하게 되면 i가 제곱이 되니까 그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바꿔줘서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bd입니다. 얘랑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ac 마이너스 bd 플러스 ad 플러스 bc i 하고 정리를 끝내면 되고요. 나누기가 제일 좀 문제인데, 나누기는 이제 그 유리화라는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누기만 뽑아가지고 좀 정확하게 다룰까요? 그러니까 1 플러스 이 i와 이 마이너스 i를 이제 나눠보자. 이게 나누기 한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자리가 뭐가 돼? 2 플러스 i가 되고요. 여기도 2 플러스 i가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은 4 플러스 1. 왜냐하면 합차의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4 마이너스 i의 제곱을 하죠. 그럼 이게 빼기 1이니까 4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빨리 해주는 거야. 암산을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쭉쭉 해가지고 2 마이너스 2 플러스 5i가 되겠군요. 네. 그래서 5분의 얼마? 5i다 해서 i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분모 부분을 마치 이제 유리수로 바꾸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행동을 유리화라고 부른다. 분모의 유리화. 그렇게 생각해주면 딱 좋겠고, 계산은 요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반복되는 규칙적인 계산, 요거 두 가지만 가지고서 이 단원은 일단 계산은 다 울고 먹을 수 있어요. 계산 기술은 더 이상 없어. 나머지는 재치있게 필요한 계산을 원하는 타이밍에 꺼내서 사용하는 일, 그게 좀 남아있고요. 아참, 그거를 빼먹었다. 이제 나중에 문자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루트 a, 루트 b는 루트 ab다. 이게 항상 맞는 말이 절대 아니야. 이건 이제 틀릴 때도 있어. 에? 저게 왜 틀리지? 아니, 중3 때도 잘 배웠네. 루트 2, 루트 3은 루트 6이잖아요. 네. 뭐가 틀리다는 겁니까, 선생님? 그렇지. 이걸 예로 들면 틀리지 않다. 그러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이건 6이겠지, 그럼? 사실은 빼기가 붙은 6이랍니다. 에? 이게 아닌가? 막 이제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한다면 이제부터 슬슬 한번 원인을 찾아보자. 자, 복소수의 정의에서요, 마이너스 2가 이제 아까 빼기 1이 i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업하다 만 부분이 있어요. 빼기 2가 되면 이게 2와 마이너스 2를 곱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는 앞으로 나오고 또 빼기 있죠. 그건 i가 됩니다. 이게 분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정의에 따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빼기 3이 있으면 루트 3에 i가 될 수 있겠네? 그렇지. 빼기 4가 있으면 루트 4에 i가 될 수 있겠죠. 2i라 말해도 괜찮은 겁니다. 자, 여기 이건 이제 기본이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게요. i가 사라지면, 아니 빼기가 사라지면 뒤에 i가 붙는다. 빼기가 사라지면 뒤에 i가 붙는다. 이렇게 말해 볼게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기계적으로 얘기할게요. 요거 중요하니까 옆에다 두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건지 한번 설명해 보고, 다른 애들이라 하면 빼기 2의 3은 빼기 6이야. 또 2의 빼기 3도 빼기 6이야. 근데 얘 혼자만 빼기가 하나 더 붙는 것 같아. 좀 이상해.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거 약속한 거거든요. 모든 것을 설명할 때는 약속을 가지고 설명하면 잘 돼요. 네, 갑니다. 요거 그러면 약속대로 하면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을걸?
어차피 곱하기는 순서 좀 바꿔도 되니까 2랑 3은 곱해서 6이 되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i 두 개는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끝. 어때? 너무 힘들었나? 그러면 얘도 한번 설명해 볼까? 왜 그냥 빼기 루트 6인지 네, 설명해 봅시다. 빼기와 3 부분이 있는데 루트 2에 i가 됩니다. 그럼 루트 6에 i가 되는 거죠. 저 i는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오면 i가 되고 빼기가 나오면서 i가 되고 i가 들어가면 또 빼기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신지요? 괜찮았어요. 네, 이런 느낌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 되게 중요한 사실 루트 a분의 루트 b가 루트 a분의 b라고 우리가 믿고 있거든? 근데 이거 항상 맞는 게 아니다. 이 법칙이 항상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항상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는 안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아까 말했던 1번, 2번, 3번, 4번 중에 4번일 때는 얘랑 안 맞아요. 그때가 언제냐? 둘 다 음수일 때 동시에. 그래서 책에 보면 이렇게 이론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이거 지워서 조금 위로 올릴게요. 이론 정리가 루트 a, 루트 b가 있는데 a와 b 모두 0보다 작은 게 확인이 되면 루트 ab하고 빼기를 하나 더 붙이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긴 해요. 얘도 항상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 안 되냐면은 여기가 뭐 이거나 3이면 루트 2분의 3 하는 거 문제 없고요. 여기가 이거나 위에가 빼기 3이면은 루트 2분의 빼기 3 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둘 다 빼기일 때도 루트 그거 이제 빼기 2분의 빼기 3에서 이제 더하기로 만드는 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잘 돼요.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이게 빼기 2분의 3 좋다 이거야. 그런데 빼기가 하나 더 붙어. 이게 문제가 된다. 또 왜 그런디야? 막막하네. 막막할 때 항상 약속으로 돌아오세요. 이거 이제 정의라고 책에서는 부르거든. define 했다. 그래서 definition 이렇게 불러요. 예. 그 뭐 있나? 한번 보자. 아까 마이너스가 없어지면 i가 튀어 나온다는 것만 계속 지킬 거야. 그리고 얘는 유리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만 계속 지킬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분의 3하고 i 보이죠? i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된다니까. 끝. 어때요? 이렇게 해서 계산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빼기가 새롭게 붙었다는 거야. 안에도 빼기가 있는데요. 그건 원래 있던 거라서 그냥 거기 온 것 뿐이란다. 이게 새로워진 건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진 않겠습니다. 알겠니? 네, 땡큐.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네, 요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해서 여기까지 얘기가 된 거였거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뭐 그냥 잠깐 켤레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켤레라는 것은 이제 콘주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뭐냐면 3 더하기 5i가 있어. 켤레가 누구니?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 그 짝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짝이요? 3 빼기 5i요. 이렇게 말할 거야. 2-3i가 있어. 켤레가 누구니? 2 플러스 3i라고 할 거고요. 1 플러스 4i가 있어. 켤레가 누구니? 1 빼기 4i라고 하겠습니다. 어때? 힘들진 않았나요? 네. 좋았어요. 근데 저 켤레가 누구냐고 저렇게 물어보면 이제 맨날 좀 너무 기니까 저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막대기를 긋죠. 이렇게. 이게 이제 켤레가 누구니 하고 물어보는 기호입니다. 그럼 그냥 네 하고 그냥 얘기해주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3i 곱하기 4 하고 켤레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3i와
4에다가 켤레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켤레란 I, 즉 복소수 자리에 부호를 바꾼다는 겁니다. 실수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 켤레 기호를 잘 사용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곱하기 뿐만 아니라 나누기, 더하기, 빼기 기호에 대해서도 이렇게 쪼개지는 거다. 그러니까 연산 부호라고 부르는데 걔가 있으면 이렇게 잘라놔도 돼요. 거기까지만 한번 얘기해보고. 템이 너무 말이 빠르지 않니 지금? 신나면 또 말이 빨라질까봐. 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사실 좀 재미는 없어요. 그냥 뭐 인수분해 같은 맛도 없고 그냥 쭉 하면 되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 좀 볼게요. 289번에 순허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허수가 뭐라고? 한번 얘기 좀 해볼래? 허수고만 어느 거? 아이만 아이 자리만 있는 거? 네. 순허수. 정확한 지적인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 전개를 한 후에 총 정리를 해줘.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 i가 되도록 그래 놓고 여기는 0이면 안 돼. 여기는 0이어도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걸 이제 쭉 해주면 되네. 이런 타입이란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레벨 중 있잖아. 중보다 더 어려운 상에 대해서 내가 미리 좀 추가를 할게요. 쌤이 요거 임의로 첨가한 플러스 알파 문제인데요.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제곱이 음수래. Z는 뭘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에? 복소수가 제곱을 하면 음수가 된다고? 그게 뭐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물음표가 있겠는데, 자, 한번 요거 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소수가 완전한 모양을 갖추었을 때는 4 플러스 4i 마이너스 1이랑 3 플러스 4i가 돼요. 이거는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요 복소수는 크다 작다의 개념이 없어요. 자, 복소수는 크다 작다 개념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사실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그러나 이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순허수는 0보다 작은 수가 진짜 나와요. i가 제곱하면 다 음수니까. 그러나 이렇게 실수만 있을 때에는 무조건 양수가 나온답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보아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순허수인 거야. 이렇게 순허수란 말을 안 해. 그냥 이렇게 말해. 그러면 순허수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내야 돼. 이게 어려운 점이야. 그러니까 말을 저런 식으로 하셔. 쉬운 문제는 알려주시고 어려운 문제는 좀 말을 돌려서 한다. 그럼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서 찾아내야 되는 거다. 이래서 독해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고, 자, 독해를 잘하려면 지금 같은 경험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 그거 배경 지식이라고 부를 거거든. 수학의 독해를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어떤 독해를 하려면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한지 얘기해주는 책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공부가 좀 힘든 거야. 자기가 터득해야 되니까. 자, 쌤이 시간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고 배워놓으면 좋겠어? 계속 계산하는 거야 그냥. 내가 이건 알려줄게. 설마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싶은 계산도 있어. 그 아까 마지막 인수분해 문제처럼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자, 300번이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가는 거야. 복 Z는 허수래. 그리고 복소수가 실수가 된대요. 자, 갑시다. 허수는 어떻게 생겼지요? a 플러스 b의 i처럼 생겼지요. a는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지만 b는 절대로 0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플러스 4i는 허수고요. 5 마이너스 i도 허수고요. 4 마이너스 5i도 다 허수입니다. 그러나 이런 건 허수 아니죠. 이건 실수예요. 좋아, 그럼 얘가 실수래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떡하긴. Z를 이렇게 두고 진짜 해야지. 아, 정말 이런 거 싫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유리화도 해야 되잖아. 엄청난 고비가 있을걸? 계산은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쳐도 이제 유리화를 i가 빠졌네요. 아이고 한숨 난다 그냥. 네.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b제곱하고 마이너스 2ab i가 있으니까요. 유리화를 하려면 그만큼을 더 이렇게 미안해. 해서 네, 곱해줘야죠. 위아래를 플러스로 바꿔가지고 네, 한 번 더 이렇게 곱해줍니다. 이거 언제 다 계산하지 아래 거? 그런데 이제 머리를 여기서 굴려야 돼. 생각해봐. 어차피 이건 이제 유리화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이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 실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차피 분수는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렇게 한번 뽑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실수가 되려면 이 녹색 자리가 0이 되면 되는 건데 이 분수가 0이 된다는 것은 분자가 0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분모는 상관없잖아. 해서 AB는 0이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갑자기 이제 홀가분해지는 거지. 아 그렇군. 여기서 저 계산에 다 손을 대면 절대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이 복소수 Z에 AB는 곱하면 0이 나와야 하는 존재입니다. 즉 A가 0이거나 아니면은 B가 0이거나 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허수라고 했으니까 A가 0이 되면 되는데 B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니. 그게 안 된다. 그럼 B는 0이 되면 안 돼요. A만 0이 될 수 있습니다. 아 A는 0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어. 곱해서 0은 나온다니까. 꼭 0이 된다니까. 네, 그럼 이제 누가 될지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 찾아주면은 간단하게 이제 답을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310번도 똑같이 풀어요. 근데 이제 지겨워서 틀리는 거지, 실력이 부족하거나 몰라서 틀리는 일은 아직은 없더라고. 네, 이 정도 Z로 놓고 진짜 넣는다. Z로 놓고 진짜 넣어. 그게 기본이야. 정말 대책 없다, 그지? 다 그렇게 해요. 전부 다 Z가 나오면 일단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제곱이 막 나오죠. 이때는 정말 진짜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규칙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요거는 따로 얘기는 안 하는데 숙제에서 바로 보여주렴. 잘 되나 한번 봐줄 거고요. 요거 보이죠? 322번 스타일들.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루트 a에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일 때라고 얘기하면 아까 전에 한 경험을 배경으로 얘네가 왜 마이너스가 나올까? a도 0보다 작았고 b도 0보다 작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장난이 되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복잡한 건 없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루트 a에 루트 a가 있는데 a가 양수야. 뭐 그럼 빼기 a 이게 빼기 a가 오면 이게 음수인 거잖아. 그럼 빼기라는 글자를 밖으로 보내면서 i가 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한번 했었거든. 근데 a가 음수인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음수예요. 저게 음수야. 그러면 빼기 a가 곧 양수입니다. 근데 이제 a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 둘을 똑같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은 양수예요. 얘가 음수이고요. 아까도 양수 a는 내버려 두고 양수 a는 내버려 두고 음수 기호만 밖으로 가져가서 i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양수인 마이너스 a는 내버려 두고 음수 기호만 밖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요.
이게 되게 혼란스럽다고 하더라고. 이게 뭐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해가 좀 간다면, 양수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싶으면은, 두 번째, 얘가 음수라면, 얘를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양수인 거예요. 아니, 여기 빼기라는 기호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빼기가 있어야 음수 아닙니까? 아니에요. 문자의 세계에서는, 숫자의 세계에서는 3이 있으면 양수고 빼기 3은 음수이죠. 하지만 문자의 세계에서는 A가 이렇게 혼자 더하기를 달고 있으니까 양수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 이 문자가 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빼기 3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자 속에 들어있는 게 빼기라면은 얘는 빼기 기호를 달지 않아도 속부터 그냥 음수인 거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많이 잊어버리거나 헷갈리니까 좀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요. 자, 봅시다. b분의 루트 빼기 a와 같은 사람을 찾아라 그랬어요. 루트 b분의. 그럼 b는 음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b는 음수입니다. a는요? 양수입니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음수고 위에는 양수입니다. 마치 이런 걸 보는 느낌이 들어야 하거든요. 얘가 곧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뭔가 감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많이 연습해 보기를 권장해 하고 싶어요. 여기다 i를 이렇게 바깥으로 낼 수 있다 그랬었고요. i가 빠져나오면 뭐 해준다? 바로 기다렸다는 듯 유리화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 여기다가 빼기 기호를 밖에 두시고요. 3분의 5도 한꺼번에 계산 가능하지만 밖에 있던 i가 다시 사라지면서 안으로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거죠. 사실 음수는 원래 있던 거라 그거를 검은색으로 쓰고 이 붉은색이 이제 새롭게 생겨난 거니까 걔를 빨간색으로 쓰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알겠니? 네, 참 그래요. 이걸 왜 하고 있지? 나중에 가서 쓸 때 이제 쓸모가 있을 타이밍이 딱 오면 배워두길 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아마 조금 회의적일 때가 있을 때도 있을 거야. 그건 이해는 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초입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여기 나와있다. 327번에 제곱을 했더니 음수가 됐어 이런 사람. 아까 그 얘기가 요걸 이제 좀 미리 보고 얘기를 한 거야.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려면 실수가 0이 되고 허수 부분이 살아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좀 부탁하고요. 이건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2차 방정식은 오히려 중3 때 가장 최근에 했던 거라고 좀 할 수 있겠거든.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주는 셈치고 한번 쓱 풀어주면 좋겠는데 뭐 근해 판별식도 역시 이제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절대값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또 가우스 기호도 있어 중간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절대값 있는 거랑 가우스 기호 있는 얘기는 좀 하고 갈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들이 중3 때랑. 자, 그럼 갑시다. 일단은 절대값이 들어있는 2차 방정식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잘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진행을 해볼게. 뭐 가장 쉬운 예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절대값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절대값은 항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기호입니다. 그 옛날 책에 보면은 x제곱은 절대값 x와 같아서 더하기 x 또는 빼기 x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거든. x가 0보다 클 땐 이거고 0보다 작을 땐 이거다. 물론 여기서 0보다 큰 건 이해가 가는데 작은 것도 그렇고 는은 왜 여기 있냐 이런 질문도 가끔 받아요. 사실 저 는은 다른 데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0보다 클 때와 0일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3번 풉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굳이 3번 하니까 귀찮아서 자주 하다 보면 이 는이 그냥 0보다 큰 쪽으로 가면 이것저것 편리한 게 많아서 그냥 습관처럼 붙여두는 거야. 별 이유는 없다. 그리고 혹시 그런 생각 아직도 가지고 있나요? 절대값은 부호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또 이런 건 이렇게. 우리 중1 때 이렇게 많이 배우거든? 혹시 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니? 절대값은 부호를 없애는 거다. 마이너스 붙이. 응? 마이너스를 붙이는. 그래? 그건 무슨 얘기지?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네.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있죠.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는데 만약에 음수 1이면 그냥 바깥으로 꺼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꾸 A만 보고 양수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공부가 망가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이 가진 습관들이 좀 있거든요. 선입견이라고는 할까나?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선입견이기 때문에 깨트려야 됩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 배운 거랑 되게 강하게 임팩트가 남아버리면 자꾸 오류에 빠져요. 이렇게 합시다. 숫자에도 문자에도 모두 잘 적용할 수 있는 조금 더 광범위한 원칙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얘가 음수입니까? 그럼 그냥 꺼내서 빼기를 붙입시다. 얘가 양수입니까? 꺼내서 플러스를 붙입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음수면 빼기를 한번 더 붙이고 양수면 더하기를 붙인다. 근데 뭐 x가 음수가 될 때도 있고 양수가 될 때도 있고 그러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된다면 0보다 클 때는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 됩니다. 왜 음수를 붙여서 꺼내십니까? 혹시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아니, 양수를 붙여서 꺼내서 그렇게 된 거야. 빼기가 붙었잖아요. 그건 원래 있던 거고. 얘는 양수를 붙여서 내 꺼낸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0보다 작다고 하면 x제곱 빼기는 원래 있던 건데 빼기 x가 나오겠죠. 그 앞에 빼기가 하나 더 있었으니까 더하기 x 빼기 2는 0이 될 거고, 그럼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x가 빼기 2이거나 x가 1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이것도 계산을 좀 할 때 근해 공식 써야 되겠지. 요거는 인수분해는 좀 안 될 것 같아. 되나? 2랑 1이랑 되는군요. 실언을 했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네요. 네. 자, 요때는 x가 2이거나 이제 빼기 1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0보다 클 때 이걸 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0보다 큰 것만 답이 되고 작은 건 버려야 돼. 조건에 안 맞아. 0보다 작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했으니까 0보다 작은 것만 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돼. 그래서 진짜 답은 x가 빼기 2와 x가 2가 된단다. 물론 이제 조건이 붙을 때 이렇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1번, 2번 따로 이렇게 얘기는 하고요. 답은 이렇게 써요. 그냥 5와 해서. 이게 이제 지금 답지에 있는 답 쓰는 방법이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절대값 좀 어때요? 크거나 아니면 작거나 그거를 다루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하나 더 보여줄 테니까 혹시 좀 당황하지 않도록. 네. 자, 이런 게 있다. 고 1이라고 한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쪼 안에 있는 쪼 사람을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두 번 풀면 돼요. 자, 그럼 이분께서 0보다 클 때도 있고요. 저분께서 0보다 작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작을 때라는 건 x 플러스 2에 x 빼기 1이 0보다 작을 때인데, 이거에 답을 내려면 또 부등식 배웠어야 돼. 부등식을 안 배우면 사실 여기서 멈추는 게 맞거든. 이제 우리가 아니까 그냥 일단 쓰긴 할 텐데, 그거 이제 다다음 시간에 아마 부등식 배울 때 이제 얘기하게 될 거야. 요렇단 뜻으로서 그리고 이제 풀이를 들어가야 되고, 크다는 얘랑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가 0보다 큰 것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큰 것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답보다는 더 크거나 작은 답보다는 더 작거나 이래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는데요. 네, 요것은 2차 부등식 배우고 나면 알 수 있을 테니까 오늘은 잠깐 물음표로 남겨놓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확실합니다. 여기 이제 가우스 기호 있는데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문제 풀이가. 그래서 일단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뭐 이제 최대 정수 함수라는 별명도 있어요. 하수.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서 근데 책이 좀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서 지금 내가 하는 설명보다 훨씬 쉽게 갈 거야. 그러니까 1.2를 넘지 않는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거 이렇게. 아이고야. 네. 그럼 이제 1.2를 넘어가지 않는 정수, 그게 1, 0, 빼기 1, 빼기 2, 빼기 3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누구? 1인 거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1이에요. 그럼 1.3의 가우스 기호라면 1.3을 넘어가지 않는 애들 중에서 제일 크니까 또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래 생각하도록 책에서는 약속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수 중에 최대니까 최대 정수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쌤은 이거 이제 생각해보면 사실 요게 정수 부분, 이게 소수 부분이거든? 그래서 정수 부분만 답으로 쓰라는 거야. 2.3이 있어. 그럼 정수 부분만 답으로 쓰라는 거야. 2.9가 있어도 2가 정수 부분이니까. 이제 쌤이 별명으로 정수만 내놔라 이런. 정수만 내놔. 이 함수의 뜻이에요. 이 함수의. 이 기호가 그런 의미로 쓰는 거죠. 어떻게 좀 너무 어려웠니? 예, 이게 되게 편하게 좀 쓰고 있는 뜻이고요. 요거는 정식 명칭입니다. 교과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야, 그럼 3은 얼마니? 3이야. 정수가 3이니까. 4는 얼마겠니? 4인 거지. 정수가 4니까. 진짜 정수만 내놓으란 뜻이다. 근데 요렇게 알면 나중에 가서 창피당할 수 있어요. 한번 이거 볼래? 자, 요거 정수 얼마? 마이너스 1, 그지? 예. 히용히용. 예,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충수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소수부터. 소수라는 것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수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0도 안 돼요. 0과 1 사이에 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0.22라든가 0.35라든가 다 0과 1 사이에 있는 거네. 그죠? 그런 거네. 이제 어떡하지? 한번 해볼까? 그럼 1.3이 있으면 빼기 1 더하기 0.3이잖아. 그지? 아니지. 속으면 안 돼. 뭐가 잘못된 거야? 빼기 0.3이죠. 자, 그래서 얘가 정수고 얘가 소수고 그런 거지, 그지? 아니라니? 에? 이거, 야, 봐봐. 소수는 0보다 큰 수라니까? 이 0보다 큰가요? 안 커요. 소수로 인정을 못 받아요. 얘가 소수가 아니고요. 얘도 정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되게 많이 또 틀려요. 항상 뜻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빼기 1.3은 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바꾸면 빼기 1.3이죠? 근데 양수잖아. 됐다, 이거야. 얘가 소수인 거야. 빼기 1.3의 정수는 빼기 2입니다. 되게 희한하죠? 요새 웃쳤어. 정말 기묘하죠? 그거 보니 혹시? 모르니? 웃쳐서 한번 보거라. 개그 프로인데 한참 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뭐 했는지 알게 될 거야. 자, 아무튼 정수와 소수가 있다. 다시 한번 2.7의 정수는
마이너스 3. 그렇죠.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0.3이 되어야 한답니다. 알겠니? 네. 이게 정수란다. 자, 다시 오자 이제. 빼기 1.3의 정수를 내놔야 되잖아. 이건 잘못됐다니까요. 그럼 뭐가 잘 된 거죠? 이렇게 말해야 돼. 이러면은 음수까지 완전 잘 취급한 거고, 이제 가우스 기호, 즉 최대 정수 함수 정수만 내놓는 바로 이 사람을 잘 쓸 준비가 된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에 391번으로 들어가서요. 가우스 x 제곱, 가우스 x의 제곱, 가우스 x 마이너스 12는 0부터 한번 봅시다. 어차피 가우스 기호 x 계산하면 어떤 정수가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수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버린답니다. 그러면 n-4, n 더하기 3이 0이 되니까 n이 4가 되거나 n이 마이너스 3이 된답니다. 즉 가우스 x가 4가 되거나 가우스 x가 빼기 3이 된다는 소리구나. 맞아, 그 얘기야. 자, 이때 연습하고 가자. 뭘 했더니 4가 나왔대. 얘의 정수 부분이 4란 얘기잖아. 그 얘기는 x가 4점 얼마란 소리 아닐까? 그래서 x는 4에서 5 사이에 있는 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x가 1이 나왔다면 이것은 x가 1점 얼마란 뜻 아니에요? 그럼 x가 어디서 어디 사이? 1에서 2 사이라는 거죠. 느낌 왔니? 네. 좋아요. 그럼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돼? x값을 4에서 5 사이라고 불러주면 된단다. 공식처럼 그냥 하나 더 해주면 돼요. 이쪽은. 그럼 빼기 3도 마찬가지. x가 빼기 3에서 하나 더한 이 사이의 수입니다. 답을 이거 써야 돼. 왜요? x 구하라 그랬거든. x를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꾸 가우스 x 구해놓고 그냥 말아버리면 이것도 오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392번은 이제 왜 어렵다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x의 범위가 있어요.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일 때 이렇게. 이때 2x제곱 플러스 3 가우스 x는 0이 되는구나. 3 가우스 x는 x가 되는구나. 찾아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으니까 x가 빼기 2와 빼기 1 사이, 또 빼기 1과 0 사이로 한 칸씩 구간을 나눠 놓을 수 있어. 왜냐면 아까 4점 얼마면 4고 1점 얼마면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빼기 2점 얼마, 이거 이제 빼기 1점 얼마 이렇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 조금 분석. 빼기 2점 얼마라는 것이 정수 부분이 빼기 3이란 소리입니다. 빼기 1점 얼마라는 것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예요. 두 번 풀어요. 이런 1번의 경우일 때는 하고 풀어버려요. 그럼 빼기 3이니까 2x제곱 더하기 3에 빼기 3에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나오는 대로 답을 적고요. 여기서도 2x제곱하고 3하고 빼기 1이 되죠. 그래서 x가 뭐가 나오는지 투두둑 적습니다. 나오는 걸 다 답으로 인정하진 않고요. 나온 것 중에서 어디 있는 거? 저 조건에 맞는 걸 써야죠.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나온 것 중에서 조건에 맞는 걸 적는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 네, 이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좀 이제 많이 어려워해서 특히 아까 그 소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갖고 있으면은 답지도 안 읽히고 막 문제도 잘 안 풀리고 오답이 나와도 찾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한번 먼저 해보았습니다. 자, 중근 갖는다, 허근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이제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뭐 이런 것만 계속 따져주면은 크게 무리는 없어요. 다만 405번 같은 함정 문제만 조심하면 돼서 여기서는 함정이 나오는 부분을 좀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아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거 비슷한 거 있지 않았나? 네. 아까 판별식이 0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론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네, 이 수업은 미리 했습니다. 405번은 조금 얄미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정상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405번에서는 뭐 이런 겁니다. k 제곱 마이너스 1의 x 제곱하고 그다음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하고 플러스 1은 0이 중근을 갖는다. 근데 이게 2차 방정식이다 라는 말이 있어. 중근 갖는 건 어렵지 않아요. 판별식은 0이다 하면 되니까. 근데 저 2차 방정식인데요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여기가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지켜주면 되는 거야. 사실 그게 어려운 거야. 똑같은 식이더라도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하고 중근 얘기도 없이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0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죠. 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x 구할 때. 그런데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으면 여기가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알겠니? 네. 그래서 요거랑 좀 비교해서 아무 말 없는 것과 무슨 말이 있는 애들 비교해서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구나. 그거 조심해 주시고요. 이거 너가 다 풀어본 거니? 전에. 예전에?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예, 그 다음에 내가 질문을 제일 많이 두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란다. 지금 내가 찝어주는 문제들은 선배들이 정말 질문을 정말 많이 했던 문제들을 먼저 한번 얘기해보는 거야. 거기 보니까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근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견이 많이 갈려요. 사실 이게 이렇게 독해를 하는 게 문제가 조금 어거지스러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이가 원했던 뜻은 이게 아니었을까 한번 말해볼 건데. 자, 근의 공식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거든? 근데 이걸로 잘못 적용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답을 이렇게 얻어냈대요. 그럼 이 답은 쓸 수 있는 거니? 못 쓰는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거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은 이걸로 아무튼 이 계산을 하면 이게 나오니까 역으로 추적하면 이 식을 알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한다. 아니 이거 잘못 나온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이제 근이 두 개가 나온 거잖아요. 두 근. 두 근이 이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이거 이제 계산한 게 이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요 근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가 얘가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얘의 두 근이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풀면 안 되죠, 그죠? 얘를 정상적으로 풀면 이게 안 나오고 이것도 나올 리가 없지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풀어서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서 얘가 나온 건 맞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에서 얘가 나오는 과정은 믿을 수 있어요.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는데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a분의 b가 곧 1이 돼요. 알겠니? 괜찮아? 요거 5를 가지고 더한 게 이건데 그게 이거 두 개 더한 거랑은 같아야 됩니다. 생각의 범주가 이렇게 흘러야 되고요. 그 다음 이거 두 개 곱한 거. 저거 두 개 곱하면 4a의 제곱은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빼기 ac니까 ac가 나오고요. 4a분의 c가 됩니다. 알겠니? 4a분의 c가 됩니다. 그것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요거만큼은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즉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연결고리는 모르겠고 여기서 여기는 고리가 좀 있는 것 같아.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b는 a가 되는 거고요. c는 마이너스 8
A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사실은 믿을 수 있겠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야. ax 제곱, b는 a, 여기는 ax고, 빼기 8, a는 0이다. a가 그럼 약분이 되죠. a는 0이 아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건데요. 그럴 만한 근거는 있는 건가? 여기 보면은 2차 방정식이래. 이게 2차 방정식이래. 믿을 수 있는 거래. 네. 그렇다면 a가 0이 네.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괜찮아. 할 수 있어. x제곱 더하기 x 빼기 8은 0이라고 보는 것이라. 알겠니? 네. 그러면 원래 두 근 구한 거죠? 요거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두 근의 곱이 얼마냐 물어보셨는데 빼기 8이요.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분위기 파악을 한번 해봤어. 다시 보는 거니까 심화 문제 위주로 다뤘고, 다음 시간에 피드백 할 때는 여기도 한번 같이 다뤄볼 거란다. 너무 빠르진 않니? 네.